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모처럼 햇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몸살이 왔죠. 어디고 따라다니는 불안, 그리고 세상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몸이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라는 일을 봅니다. 의식이 있으니 아픔도 느끼고 내가 깨어있으니 고통도 알지요. 깨어있는 것에 감사하니 마음의 통증도 지나가리란 희망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통을 지나며 크지 않나요? 통증이 나은 후에 오는 행복을 느껴보신 분은 이 글을 듣고 난 후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천안 예일병원 나무탁 원장의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란 책 속에 있는 글을 봅니다.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링거에게 주사약을 섞고 알약을 챙기고 차트를 정리하며 회진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의 분주함은 여느 사무실이 아침을 연상케 한다. 산책로를 따라 아침 운동을 나선 이들 마냥 병동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환자, 깨끗이 비운 식기를 만족한 눈 표정으로 내려다보다가는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하는 환자, 이미 식사를 마친 환자 두서넛은 병동 한편에 딸린 휴게실로 모여들어 밤새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우라도 되는 양 우정어린 시선을 교환하며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홀짝거린다. 달가닥대며 병실로 향하는 식사 운반차,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세탁물 관리 아주머니의 분주한 발소리, 환자가 끄는 링거 거치대의 바퀴 소리,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불만을 호소하는 환자의 볼멘 소리, 저만치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음, 병동의 아침 역시 여느 세상의 아침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출근하기 무섭게 가운을 걸쳐 입고 502호실로 향했다. 오전 회진에 앞서 중환인 502호 환자의 용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없는 아침을 맞는 간호사와 마주칠까 싶어 병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병동의 중앙에 놓여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대번에 간호사의 눈에 띌 테고, 그렇게 되면 간호사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나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구석진 계단을 이용하면 간호사와 마주칠 위험이 적었다. 502호실은 병동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끝자락에 위치한 2인용 병실이었다. 살며시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퀴퀴한 냄새가 나의 얼굴이며 가운으로 와락 휘감겨 들었다. 환자는 뭔가를 찾기라도 하듯 반드시 누운 채 눈을 희번덕거리며 천장을 주시하고 있었고, 맞은편 침대에선 환자의 아내가 옷을 입은 채 모로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몇 걸음 옮겨놓자 그제야 내 존재를 알아차린 환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차오른 복수 탓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팔다리는 코끼리의 다리 마냥 퉁퉁 부어 있었고 황달로 인해 전신은 온통 누런 빛깔을 띠고 있었다. 환자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3년 만에 재발하여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진 50대 후반의 가장이었다. 암세포는 간을 비롯한 폐 안의 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 폐까지 퍼진 상태였다. 아무리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경의 환자에게 시도해 볼 만한 뾰족한 치료법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내게로 온 환자였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임을 환자 역시 인지하고 있었지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만큼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듯 보였다. 회복을 앞둔 환자나 던질 법한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지곤 했는데 이를 반중이라도 하듯 그의 눈빛에서는 힘과 의지가 엿보였다.
불어 회피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입에서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환자의 왼팔을 살며시 누르며 아픈 데는 없냐고 묻자 환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견딜만 하다고 했다. 나는 잠깐 웃어 보이고는 엉거주춤 몸을 돌려 병실 문으로 향했다. 환자 곁에 서 있어 봐야 달리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기에. 막 잠에서 깨어난 환자의 아내가 허둥지둥 침대에서 일어서며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고는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피곤하실 텐데 눈 좀 더 붙이시라는 나의 말에 환자의 아내는 멀뚱멀뚱 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아침 통상적인 아침 회진 시간에 맞춰 병동에 올라가자 수간호사가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다짜고짜 나를 간호사 스테이션에 딸린 처치실로 이끌더니 502호실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팔이며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더 이상 혈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그러니 환자의 쇄골 하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해달라는 것이었다. 환자가 아파하며 불만을 토로하느냐고 수간호사에 묻자 그런 건 아니라고 했다. 병동 수간호사는 혈관을 찾느라 자신들이 애를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매일 아침 무수히 주삿바늘에 찔려야 하는 환자가 안쓰러워 더 이상 두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환자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니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나는 아침 회진을 돌기 시작했다. 며칠 전 간호사 없이 딸랑 혼자 502호실 들어선 나 역시 안쓰러운 마음에 환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매일 아침 주삿바늘에 찔리는 게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쇄골 밑의 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나의 배려에 환자는 반색은커녕 화가 난 표정으로 빤히 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로주었다. 주삿바늘에 찔려 통증을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큼 제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듯 단호한 어투로 못을 박았다.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빠, 나 이제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보려고. 마침내 딸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의과대학이라면 손사래를 치며 완강히 거부해오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은 만만치 않았다. 구글이며 아마존에 지원서를 들이밀고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서 펑펑 울어대며 얼마나 아파하던지. 요즘 딸아이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단호한 의지와 굳은 결의가 묻어나고 더없이 밝기만 하다.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는 나 역시 더없이 행복하기만 하고 내가 힘들 때면 힘들어 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볼 때면 그날 환자가 내게 들려준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아프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만큼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아픔을 느끼는 삶을 살겠다는 환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픈 중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합시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